1974에서 아미티비강 근처에 거주하던 로널드는 이상한 환상과 청각적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잡아 죽여라라고 지시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계가 3시 15분을 가리키 전을는 자신의 무기로 무장하고 방을 옮겨다니며 가족 전체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를 들은 조드는 사랑하는 테디베어와 함께 옷장에 숨으려고 했지만 오놀드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뒤 총을 쐈습니다. 이 실제 사건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전국적으로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오늘가 집에서 그 행위를 저지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1년 후 신혼부부인 조지와 캐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를은 그들을 좋아하지만 릴리아델씨는 그에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부는 새 집을 찾기 위해 출발했고 조지가 예산을 촉구한다고 생각하는 아미티빌 주변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념하지 않고 즉시 강 옆이 아름다운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녀는 즉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방문을 요청합니다. 집은 거대하고 주드는 가격이 왜 그렇게 낮은지 의아해합니다. 이인은 천장에 있는 검은 얼룩을 발견했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주드는 자신이 캐속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 보트 창고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발견하는데 부동산업자는 이를 듣지만 부부가 집을 탐색하는 동안 무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내려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가기로 결정하고 조지는 3시 15분에 얼어붙은 시계를 발견합니다. 투어가 끝나면 이는 놀라운 거래를 고려하여 몇 달 동안 멜트를 조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지드에게 집을 구입하도록 설득합니다. 제드는 주저하지만 부동산업자에게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한 후에야 동의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결국 이것이 양력 높은 비극이 발생한 집임을 밝혀 지에게 의심을 심어주지만 그는 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며칠 후 가족은 집으로 이사하고 전체 과정을 기록하면서 함께 즐거운 첫날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자 지드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고 이는 같은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곽 내 장작을 더 추가하기 위해 지하실로 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시계 라디오에서 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상한 소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이 통풍구를 통해 휘파람을 불고 있는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들과 짬자기에 들었을 때 그 확인은 친밀해지기 시작하지만 뒤는 방에서 더디의 유령을 발견하고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그것은 몇 초 안에 사라져서 지드는 몸이 불편해지고 그날 밤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다음 날 아침 조즈는 심한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이인은 틀씨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듣고 그녀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녀가 혼자임을 알게 됩니다. 상상을 친구하고 가정하고 이는 그녀를 탐닉하지만 틀씨는 그녀의 옷장에 살고 있는 더디의 유령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따누르드 사진을 그렸지만 더디의 요청에 따라 지의 신원은 비밀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한편 조지는 밖에 나가서 나무를 자르느라 바쁘고 지하실이 그의 사무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는 위로의 보응으로 즉시 사과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류의 계기가 미친 듯이 지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소음을 추적하고 채씨가 풍선을 들고 조지의 캐속정에 위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현실로 되돌리려면 여러 번 시도해야 하며 그녀를 물에서 끌어낸 후 채씨는 더디가 단지 보트를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가족은 집으로 후퇴하고 지는 보트하우스가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마이크를 깨웁니다. 그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빌리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용기를 내어 모험을 펼칩니다. 복도로 들어서면서 그는 창문을 통해 보트하우스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겁에 질려 화장실로 서둘러 간다. 긴장을 풀고 손을 씻으려고 하지만 수돗물이 말라 있습니다. 갑자기 마이클 옆에 오탁한 유령이 나타나 수도꼭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겁에 질린 마이클은 침대로 달려가는데 집안의 가구와 창문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조즈는 총소리를 듣고 소년들을 확인하기 위해 침실에서 달려나갔고 지금은 전등 스위치에서 피가 새어나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학생방에서 조지는 아이들의 시체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이 섬뜩한 도플갱어 역시 자신의 삶을 끝내려고 합니다. 갑자기 조지는 잠에서 깨어나 3시 15분에 일어난 모든 일이 악몽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고 보트하우스가 열려 있고 거기에서 풍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첼시가 다시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조지는 보트하우스로 달려가서 해리가 물속의 거품을 보고 짖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즉시 뛰어들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리는 밖에서 짖고 있고 조지가 그를 따라가자 창문에 비친 조디의 얼굴을 발견했고 그 얼굴은 재빨리 첼시 옆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지는 확인을 위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지만 첼시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옷장을 조사했지만 조디가 으스스한 손으로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디는 조디의 테디베어를 발견하고 첼시와 함께 침대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지는 지하실에 내려가 해리가 벽에 구멍을 파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 구멍의 나무에는 신비한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이가 그를 확인했을 때 그는 누군가가 계속 창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에서 유일한 따뜻한 장소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이가 그를 깨웠다고 언급하고 보트하우스를 불러올 때 물레방에서 자물쇠 열쇠를 발견했다고 밝혔고 물레가 그를 실효했기 때문에 물레가 장난을 쳤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2주 후 제드는 널리에게 끈질기게 사과를 구하지만 널리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거부합니다. 한편 이는 부엌에 있네 냉장고 자석이 신비롭게 배열되어 시대 눈뜨개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돌아서던 그녀는 으스스한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불안한 그녀는 조지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와서 그가 태연하게 우유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메시지가 사라지자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유축하게 된다. 저녁 늦게 들여기는 이틀을 할 계획입니다. 멜리는 처음에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생각에 저항했지만 매력적인 리서가 도착하는 것을 보자 그의 의견은 빠르게 변합니다. 이전 가족을 돌보던 이사는 부모님이 떠난 후 그 일을 시작하고 빌리와 모든 이야기를 나눈다. 노널드는 처음에 자신의 개가 착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개를 죽이게 되었고 며칠 후 그의 가족이 악마라는 인상을 받고 그들도 죽였습니다. 그녀의 내레이션은 마이클의 도착으로 갑자기 중단됩니다. 리스가 길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여 이야기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듣게 됩니다. 리스는 죽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조디가 발견된 옷장을 보여줍니다. 첼시도 도착하여 더디에 따르면 리스가 끔찍한 베이비시터임을 밝힙니다. 리서를 해고한 사람은 저디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밀리는 이슬을 못장에 들어가도록 감히하고 리스는 잠재적으로 조디를 화나게 할 가능성에 대한 제시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락합니다. 안에서 이사는 문이 닫히기 직전에 조디의 곰을 발견하고 자물쇠가 없었어도 소년들은 밖에서 곰을 열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첼시의 그린 장난감에는 이틀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조디는 옷장에 나타나 이사에게 로널드가 이마에 간 총상을 만지도록 강요합니다. 리서는 그녀 앞에 수많은 끔찍한 환상이 나타나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소년들은 도움을 청하러 달려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에 빠진 이사를 데려가기 위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듀드는 그것이 집에서 한 일이라는 벨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위험한 장난에 대해 소년들을 질책합니다. 이제 비극을 알게 된 소년들은 그 침실에서 자기를 거부하지만 조지는 주장합니다. 난 대시를 하긴 합니다. 대시는 리스가 저디에게 불친절했다고 설명하여 저디가 보복하도록 유도합니다. 데어디는 끼가 좋은 엄마라고 믿고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녀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집에 사는 착한 남자를 경멸합니다. 다음날 듀드는 벨리를 떠나 늦게까지 나무 작업을 하게 되어 저녁 식사를 놓치게 됩니다. 이는 듀드 징계가 과다하다고 믿지만 릴에게는 아버지의 엄격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조지는 지하실을 수리하느라 바쁜 동안 통풍구에서 울려 퍼지는 빌리와 마이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불쾌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안 잡아서 죽여라라고 지시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구멍이 있는 벽에 닿자 조지는 예기치 않게 바닥에 피가 떨어지는 측면에 수도꼭지가 있는 특이한 테이블로 가득 찬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테이블 중 하나에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조사하던 중 지르는 자신이 그린 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환상은 갑자기 끝나고 조지는 토하기 위해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편안한 목욕을 하려던 그가 갑자기 물에서 두 팔이 튀어나와 그를 익사시키려 한다. 그는 이가 그를 발견하고 도와줄 때까지 비명을 지르며 그립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날 기는 듀드 신체적 질병을 발견할 수 없는 의사에게 듀드를 안내합니다. 조지는 집을 떠나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하지만 의사가 정신과 의사 방문을 제안하자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반대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벨리는 형제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채시는 곰을 찾아 테이블을 떠났고 부모님이 돌아오자 그들은 밖에 땅바닥에 누워있는 곰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채시의 목소리가 들리고 고개를 들자 그녀가 무심코 옥상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사다리를 가져오는 동안 기는 안으로 돌진하여 계단을 오르고 창밖으로 올라간 다음 지붕에서 제시를 줬습니다. 결시는 더디와 동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는 제 시간에 맞춰 그녀를 붙잡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지르는 사다리를 버리고 넘어지는 순간 대시를 잡기 위해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대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꾸짖고 더디가 진짜 가냐고 선언하면 놀게합니다. 효시는 더디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그녀를 예스콧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기는 딸의 슬픔에 제대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믿게 합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을 우연히 듣고 침실에서 모든 소지품을 모아 제실로 이동하기 전에 근장능이라는 나대를 붙입니다. 나중에 기는 릴렌이 신부를 방문하여 집에 잠재적인 날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신부는 그녀가 비극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드는 도끼가 팔다리에 너무 가깝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자르고 멜리에게 통나무를 잡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멜리가 울기 시작하면 지드는 그를 협박하여 준사합니다. 저녁에 지드는 지하실에서 이사하는 날의 테이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별리 얼굴이 악마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잠을 자기로 결정합니다. 35회 그는 글램을 지시하는 목소리를 듣고 다시 깨어났고 주드는 지하실에서 나가서 집 문이 모두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리는 보트하우스에서 다시 주저되고 조지에게 도끼를 잡고 조사하라고 재촉합니다. 조지는 들어가자마자 소름 끼치는 좀비 같은 존재에게 공격을 받고 즉시 도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 생물이 죽고 나서야 조지는 자신이 실제로 해리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체를 감춘 후 바닥에 묻은 피를 닦아냅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지는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은은 집을 비워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은은 이의 손을 너무 꽉 붙잡아 아파서 거절합니다. 논쟁이 계속되고 디르는 얘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에 대해 묻는 소년들에 의해 중단됩니다. 디르는 그들의 개가 결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라는 릴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가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날 늦게 귤렉의 신부는 그마 미식을 행하기 위해 도착하고 젤시가 더디 테디 베어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에게 더디가 그 공간께 무차세 써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알립니다. 켈러웨이가 작업을 시작하자 주변의 모든 문이 저절로 닫히고 통풍구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라엘에는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조사하고 엄청난 파리 구름에 의해 갑자기 공격을 받습니다. 겁에 질린 아버지는 집에서 도망치고 떠나기 위해 차에 타면서 도움을 청하는 캐시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이가 돌아다니는 동안 그녀는 기자 충돌합니다. 그는 그가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지는 해리의 짖는 소리와 목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잠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TV는 로널드가 목격한 것과 동일한 현상을 갑자기 표시하고 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촉구하고 조지는 목소리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캐시는 창밖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28일 캐시는 비극을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어느가 목소리를 들었고 그도 지하실로 이사했다는 사실, 그가 28일 만에 가족을 살해했다는 사실, 경찰이 그녀가 냉장고, 자석에서 본 것과 동일한 철자가 적힌 노트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집을 조사하고 목사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돌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이클의 지하실에서 발견한 이상한 장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인은 서둘러 글라일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글라일에는 을과 같은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를 짰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믿으며 그가 즉시 가족을 집에서 대피시켜야 함을 암시합니다. 한편 조지는 마침내 속삭임에 질려 구멍으로 지하실 벽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편에서 그는 벌레떼와 두 번째 벽을 만나고 그것을 허물고 꿈에서 본방을 들었다. 여기에서 지드는 목사가 살해한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의 영혼을 발견합니다. 복도 끝에서 조지는 자신이 죽은 날 밤을 재현하는 목사 자신의 영혼을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집에 영원히 머물도록 결론을 내렸고 이제 조지에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조지는 잠에서 깨어나 울리는 전화를 받으러 간다. 캐시가 집을 떠나달라는 요청을 듣고 조지는 벽에서 전화를 떼어내며 반응한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캐시는 보트하우스에서 영혼을 찾고 있는 조지를 발견합니다. 그는 손전등을 사용하여 물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보트의 프로펠러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얘가 자신의 이름을 외치자 디르는 몸을 돌려 손전등으로 그녀의 눈을 멀게 하여 그녀를 물속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보트 프로펠러에 엉키게 됩니다. 조지가 그녀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는 악마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프로펠러를 활성화합니다. 이인은 디카 결국 그녀의 진짜 얼굴을 인식하고 그녀를 풀어줄 때까지 그립에 맞서 싸웁니다. 이인은 집으로 달려가 지하실에서 젤시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온 가족을 위한 관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조지는 갑자기 나타나 으스스한 행동을 하고 캐시와 채시는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도망치고 소년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조지는 무기를 짰고 그들을 쫓기 시작하며 가족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쉽게 제거합니다. 모든 문과 창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가족은 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결국 조지는 그들을 따라잡아 캐시를 붙잡고 때립니다. 멜리가 보복할 때만 그녀를 석방합니다. 캐시는 가족을 2층으로 이끌고 창문을 통해 탈출합니다. 창문은 예전의 더디의 창문이었던 것처럼 접근 가능합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조지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자 빌리는 굴뚝에서 금속 조각을 찢어서 그것으로 조지를 때려 조지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 가족은 다른 창문을 통해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만 목사 유령의 겁을 먹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붕 계단을 사용하여 내려갔지만 조지가 깨어나 도끼를 되찾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넬리를 붙잡아 죽일 준비를 하고 여전히 그를 악마로 인식하지만 이제 자신의 무기로 그를 위협하는 지혜에 의해 갑자기 중단됩니다. 길리는 감히 그녀에게 행동을 취하지만 이는 자신의 남편을 죽일 수 없어서 대신 그를 기절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조지는 잠에서 깨어나 도끼를 들고 캐시를 향해 달려들면서 함께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가득 차지만 이것이 역시 환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되찾은 길리는 지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간청하지만 이는 그녀와 아이들이 그를 물기 전에 그를 다시 의식을 잃게 해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의 시신을 보트로 끌고 가서 비극에 대한 환상이 그를 압도하면서 의식을 회복합니다. 넬리는 그를 그곳에 버리고 싶어 하지만 기는 자녀들에게 따르라고 주장하고 온 가족이 보트를 타고 출발합니다. 집에서 안전한 거리에 도달하면 즈는 자신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침내 영구적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족은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디는 집이 스스로 재구성되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시계에는 다시 한번 35가 표시되고 두 손이 조디의 영혼을 앗아갑니다.